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도 이제는 구태여 그 역사를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위치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현 인류 문명을 포태했다는 사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그 당시 반만여 년 전의 문자로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앞에 이제 어느 정도 얘기했고 이제 또 이제 근문신고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지금 그 이제 전적지분 보다 더 중요한 게 다 중요하지만은 화폐집만 보게 되면 근문신고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반만년 고근문 문자에 천동기에 새겨진 그 문자에 나온 내용을 어느 정도 한 70~80%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화폐집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에 방송할 때는 일반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아주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냥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만은, 과연 그렇게 이야기도 되는가? 강력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좀 해야지 앞으로 오는 변화되는 어떤 그냥 변화가 그냥 매일매일 가치가 변하지만 기운 자체가 변화하는 그 세상에 적응할 수가 있다. 적응을 하려면 먼저 정신 상태부터 역사적인 뿌리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다시 또 갱생,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가지고 그래서 요새 보니까 저기 형님자 방송 다시 보기를 쭉 제가 보니까 그동안 참 많이 했구나. 거의 3년 동안 했으니까 많이 했고 자, 제가 할 얘기는 다 했구나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현실에 지금 일어나는 일하고 같이 거의 엇비슷하게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제가 늘 이 방송을 하면서도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었습니까?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란 말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은 어느 곳에서 또 말을 한 데가 없습니다. 일반 선천 종교, 교회나 절에서 또는 성당에서 이 말은 증산 선생의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어느 정도 그 뼛속같이 체득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행이 필요하고 이게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이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제가 역사를 접하고 그러니까 반만년 문자로 나타난 그 역사를 접하면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이거다 확신하게 할 때 몸에 들어오는 기운이 몸에 닿는 그 기운이 틀리더라. 그리고 그런 기운이 온 다음부터 아픈 사람들을 치유케 할 때 그러니까 치료가 아니고 레메디가 아니고 힐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은 언제든지 스스로가 이렇게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깨어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어떤 것 때문에 자꾸만 그것이 막혀지는 거죠. 자, 요새는 요새 이제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사람들이 거리두기도 해제하고 마스크도 해제하더니 많이 돌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완전 풀어진 상태더라고. 그래서 이 상태 보고 지금 위험한 순간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을까? 근데 알아도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열에 한 사람이라도, 백에 한 사람이라도, 천에 한 사람이라도 이 말을 듣고, 아, 맞아. 내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가능성을 가지고 이 역사 공부를 역사의 정신 속으로 바로 들어갈 때 이제 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근데 내가 이제 오늘 또 아침에 우리 그 성사고위 요새 자료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데, 자, 이걸 보면서 전에도 이제 그 빌 게이츠가 뭐 천연들을 뿌리겠다 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럼 언제 한 5년 안에 뿌리겠다 말을 했는데, 어제 제가 받은 어떤 자료는 코로나19 예언했던 빌 게이츠가 더 강력한 팬데믹이 올 수도, 이런 제목 하에서 이것을 말을 한 것처럼 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팬데믹이 뭐죠? 대전염병이죠. 자, 이 팬데믹이 어떤 거겠습니까? 자, 이 빌 게이츠가 누차 얘기한 게 보니까 앞으로 더 강력한 천연들을 뿌리겠다. 천연들은 시두라고 하기도 하죠. 그것이 새로운 머리를 든다는 말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차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두 손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두 손님은 바로 새로운 기운으로 바뀌는 세상이 될 때 이것이 천연두가 온다는 얘기죠. 천연두가 오면 그 다음에 바로 급선을 돕니다. 빌 게이츠의 천연두 발언을 기억할 것이다. 전 세계가 다시금 팬데믹 공포에 떨어야 했다. 올해만 두 번째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러한 발언이 다른 사람도 아닌 빌 게이츠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세계 보건계의 노스트라다무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현재 천연두와 관련된 소식이 각국 뉴스들을 통해 공식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틀 전 한국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다. 넥스트 팬데믹 후보로 40년 전 공식적으로 사라졌다고 선언된 천연두가 꼽히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천연두에 대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이쯤에서 우리는 천연두에 대하여 간단히라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천연두는 역사적으로 인간이 박멸한 유일한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다. 천연두의 역사는 6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며 수세기 동안 통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천연두는 18세기 이전까지 유럽 지역에서만 매년 40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감염자 중 20에서 60%가 사망했고 아동은 감염될 경우 80%꼴로 사망했다. 천연두는 20세기에 들어서도 무려 5억 명을 죽게 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천연두 환자의 사망률은 10명 중 3명꼴이다. 사망률이 30%가 넘는 코로나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매우 무서운 바이러스인 것이다. 사망자 중 대다수는 아동, 그리고 천연두를 앓던 많은 환자들이 시력을 잃었다. 1796년에 천연두 백신이 발명된다. 이후 200년 동안 큰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 전 세계 천연두 백신 정기 접종이 중단되었고 90년대 이후 군 징집병들에 대한 접종 또한 종료되었다.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다. 천연두 백신의 유효기간이 고작 30년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1990년에 마지막으로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면 32년째를 맞는 이 시점에서 당시 접종을 맞은 사람에게는 천연두 면역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즉 현재 지구상에는 백신으로 천연두의 면역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이 되는 거다. 그렇다. 이제 곧 대규모 천연두 백신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는 징조다. 때마침 빌 게이츠는 이것을 광고라도 하듯 천연두에 대한 경고를 했던 것이다. 30년이라는 백신 유효기간을 다 채운 이 시점에 약속이라도 한 듯 그는 천연두 테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빌 게이츠는 2018년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공중보건 문제의 해결에는 민간 영역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 영향과 이익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민간 기업이 공중보건 분야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바이오 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부상할 것이니 세계인을 상대로 돈을 벌고 싶다면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이었다. 빌 게이츠의 연설 이후 모더나, 바이오테크 등의 제약회사가 참여하며 빌 게이츠와 뜻을 함께 하게 된다. 그리고 2020년 팬데믹이 찾아온다. 물론 이번 천연두 이슈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도 있다. 발생한다고 해도 몇 년 후일 수 있다.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또 다른 전염병이 확산된다면 당분간 대중들에게 쉽게 말해 약발이 안 먹힐 것이다. 그러나 명심하자. 대중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만약 5년 후 천연두가 확산된다면 우리는 2020년 팬데믹을 모두 잊어버린 상태일 것이다. 2015년 대유행했던 메르스를 모두 잊은 것처럼 말이다. 현재 천연두 치료제는 개발이 완료되어 FDA의 정식 승인을 얻었고 30년이라는 천연두 백신 면역기간이 끝났다는 점에서 천연두는 향후 몇 년간은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 할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잊지 말자. 인류는 바이오 경제 시대로 진입했다. 전염병과 제약 산업이 큰 돈이 되는 세상인 것이다. 병 주고 약 준다는 속담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그분들.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정말 대단한 위인들 나셨다. 바이오 경제 시대.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될지 참 기대하기 싫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천연두가 이야기를 하고 팬데믹 올 수도 이렇게 경고를 하고 그래 빌 게이츠 말이야. 나는 그냥 나대로 살아가면 돼. 이러다가 그냥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몸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은 예전에 기운 자체가 다 다운돼가지고 기운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몸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철을 타고 가면서 또 길거리 가면서 사람들 하나하나 관찰하죠. 그러니까 이 수행을 오랜 수행을 하다 보고 공부를 이렇게 깊게 하다 보면 특히 문짝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 하나하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습이 생깁니다. 그냥 봐서 그냥 보려고 이렇게 봐서 아주 눈을 뜨고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쳐만 지나가도 그 순간에 그 모습들이 그것이 현재 무엇을 투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그냥 떠오릅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다 표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제 용산을 옮기다는 확정이 됐습니다.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와대가 지금 경복궁 그 자리에 있는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로 이미 수명이 닿았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죠? 이조 시대에 그 아주 치졸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왕조의 맥이 완전히 끊겨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 온다는 얘기도 했죠. 자, 이 대한민국은 이시조선의 아류입니다. 그러니까 연장선상이죠. 그러니까 이시조선에 있던 그 적폐가 이 문재인 때에서 와서 이미 다 해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문재인이가 적폐청산을 이야기한 거죠. 그 적폐청산을 얘기할 때 이것이 다 됐구나. 그 정도 역시 적폐청산을 얘기하면서 자, 이조가 멸하고 자, 일본이 합방을 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쫓겨나갈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다 놔두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모태가 된 거죠. 자, 그런 과정. 이것이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런 것, 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는 우리 애국가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 애국가 나왔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방송할 때 우리 그 1회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그것을 다 찾아가지고 맨 처음에, 애국가가 어떻게 불려졌는 것을, 그걸 이제 우리 성 대표가 다 찾아가지고 그것을, 같이 게재했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나오고. 자, 이렇게, 왜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바로 염제신농시 그분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 인간이 사람이 역사에서 역사하는 거지. 앞에 있는 역사는 이때까지 우리 인간이 삶 자체고, 역사는 뭐냐? 일할 역, 일을 시키는 거죠. 일을 하게끔 하는 게 또 역사라는 말로 또 쓰기도 합니다. 일을 하게끔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신 따로 사람 따로 아니고 사람은 바로 신입니다. 자, 이제는, 자, 지금 선천 여름 극기 시간은 물질 세계였습니다. 물질이 어느 극한 아주 발달되면은 어느 정도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높은 사람이 앞으로 어떤 아주 세밀하게 차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이 열리다 그 영을 틔우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을 틔우는 공부는 어떤 거냐? 바로 역사의 진실을 똑바로 하는 것이 바로 영을 틔우는 겁니다. 그것이 자, 영을 틔우는 공부를 하면서, 자, 영을 틔우는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몸, 선천의 그 어떤 틀을 가지고 몸이 계속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영적으로 굉장히 고양될 수 있고 훈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해줘요. 지금 우리 현재 3차원 이 세상 뭐라고 했죠? 영적 훈련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더 높은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그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이 세상을 나왔을 때는 그냥 그걸 어릴 때는 아기가 이빨이 나기 전까지는 다 안다고 합니다. 근데 이빨이 날 때는 그 앞에 자기가 왜 요게 나왔는가 그걸 다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자, 그런 현상들. 자, 지금 근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 얘기하면서도 그 역사도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라 반만년 문자로 쓰여진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였죠.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기술해 왔는가, 또 어떻게 배워왔고 어떻게 습득이 되어 왔느냐를 알게 되면은 우리 역사 자체를 얼마나 왜곡되게 가르쳐 왔는가, 또 우리가 중국 놈들의 어떤 종놈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가 보여집니다. 그 시대는 바로 이조 시대였습니다. 이시 왕조가 자기네 왕권 잡으려고 자기 그 하나가 왕권을 잡아가지고 한번 누려보려고 왕을 했죠. 그러니까 걔네들 마음엔 백성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죠. 제일 악독한 놈이 세족이라는 놈이에요. 왜? 사람을 다 노비로 만들어버렸죠. 양반들, 사대부들이 편히 살기 위해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많은 종들을 낳게 했죠. 자, 우리가 1,000원짜리 돈에 있는 이 퇴계, 뭐 철학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때 퇴계 철학에 대해서 좀 공부도 했지만은 그것보다 이 퇴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고상하게 알고 학문이 높은 사람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기 부를 불리기 위해서 노비에게 애를 베겨가지고 노비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재산을 불리는. 자, 노비는 즉 재산이었으니까 자식들을 많이 낳게 했죠. 그러니까 노비하고 잠자를 해가지고 또 자식하고 노비로 만들고. 그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종이 만들었죠. 그래서 나쁜 놈이란 얘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건 뭐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자, 지금 제가 오늘 이것을 이제 그 이조 시대 때 어떤 식의 교육을 통해가지고, 교육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을
중국의 종놈, 중국 화족의 종놈으로 만들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자, 그런 생각을 알고 빨리 이주의 어떤 습성을 다 벗어 던져야 돼요. 그리고, 자, 여자가 시집 가서 아들을 못 낳으면 홀대하는 그런 것도 없어져야 돼요. 이제 그 집안에, 여자가 없는 집안에는 굉장히 불행한 집안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만 놓은 집안은 어떻게 보면 후천에, 앞으로 오는 세상에 조금 섭섭한 집안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알고,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딸에게 홀대했던 그게 있다면은, 이제 딸을 굉장히 우대하게, 그러니까 좀, 공손하게 대할 수 있는, 자, 자식들에게, 자, 내 자식들, 우리 집안에 이끌어가는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항상 져줘야 돼요. 자식들이 버릇이 없어도 버릇 없게 그만 좀 잡아주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알면은 자기가 알아가지고 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도 알고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역사를 공부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접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겁니다. 제가 늘상 얘기했죠, 저번부터. 이제 한 번은 근문신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 번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이제 같이 안 할 겁니다. 이제 같이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근문신고에 대해만 이야기할 때, 그때는, 물론 근문신고만 이야기하면서 근문신고만 얘기하는데, 그 자체,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 그 사회적 상황이 지금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어떻게 연결되고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또 결말이 나느냐, 그것까지 말을 하니까 단지 근문신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제 방송을 들어야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생각의 폭이 넓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이때까지 하면 이것이 아닌데 생각하던 분들이 이 방송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제 내용 자체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헛소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하게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각자의 그 마음의 틀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틀이 되어 있느냐 상태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판단이 되는 거고. 자, 제가 지금 또 다시 빌 게이츠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를 예언했던, 코로나19를 얘기하고 몇 달 후에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자, 더 강력한 팬데믹이 올 수도 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천연두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이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일어나겠습니까? 얘네들도 지금 딥스애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위기감을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 보통 이제 애들 싸울 때 둘이 하다가 먼저 조금 두려운 애가 겁이 많아 먼저 주먹을 날리죠. 두려움은 먼저 손을 쓰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굉장히 그런 것을 위기감 느끼면 먼저 터뜨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터뜨리느냐, 그것을 잘 보고 그렇게 준비를 지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구태여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동안 한 3년 동안 방송을 쭉 들어왔거나 그동안 그래도 준비가 되려고 한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이제 새로 듣는 사람, 아니면 그 사람들, 이때까지 어느 정도 몸이 된 사람들, 이걸 듣고, 그래, 나는 그렇게 좀 돼 있어. 이렇게 정도가 돼 있어야지, 어느 정도, 제 말에 어떤, 위태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자기 안도의숨을 나는 이때까지 기다려 왔고 그래 준비되어 왔었으니까 이제 시간이 그렇구나. 이제 그런 시간에 이제 도래했네. 이제 출정을 나갈 태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엔 제가 전에도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은 사실 종교단체 새로운 19세 이후에 나타난 우리 민족 종교는 그 나름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한테 와야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말을 듣고 거기에 가면 그때부터 완전 좀비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어디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스스로 되어질 때 이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되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 방법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하면서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 역시 공부는 혼자 터돌아가지고 혼자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야지 그것이 자기 것이 됩니다. 공부할 때면 많은 것을 다니면서 얻어 터지고 깨지고 피도 흘려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봐야지 그것이 참 지식이 되지. 그래, 마음속으로만 들으면 그것이 안 되네.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때까지 많이 아파왔던 사람들,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나는 아파본 적도 없고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았는데 그럼 나는 이 방송은 들을 자격이 없나? 그리고 또 앞으로 올 세상을 내가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기운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접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방송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5월 2일과 3일에는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때 어떤 정치적 투쟁이 굉장히 표면화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왕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니까 역사 속에는 어떻게 얘기됐고 이런 상황들이, 또 제국이 같은 학렬, 성추기라든지 인력여시라든지 사방책봉시라든지 뭐 곤이라든지 뭐 이렇게 쭉 또 부일사, 고수라고 알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내용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역시 화폐집에서 이제 황제편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제국에서 들어가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제국을 얘기할 때 이게 이제 한 1년, 그러니까 제국이 아니라 화폐집만 강의를 하면서 한 1년 정도 이상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방송할 때 제가 원래 근문식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너무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첨가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송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여기서 열심히 했던 분이 해외 지사로 파견 나가서 그분이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2일, 3일과 또 7일에 또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아마 제국에 대해서 얘기는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이주에 대해서 사실 자료를 보고 보면서 우러가 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야, 이게 나란가? 이런 쫌팽이들이 518년 동안 지금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쫌팽이들이 이렇게 난리를 쳤으니 이 나라가 그래도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존속되는 것이, 야, 이건 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변방이 됐던 일본이 합방을 해가지고 영원히. 자, 우리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 어땠습니까? 열심히 우리 거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나중에 다 친일파로 돌아섰죠. 왜 그랬습니까? 이 나라엔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사람들 교육, 그러니까 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농 교육을 그렇게 사람들이 시켰기 때문에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이 조선은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조선의 나쁜 습성만 가진 인간들을 뭐라면 조선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조선직. 그러니까 조선직이란 말은 그러니까 일반 조선 사람하고 틀린 거죠. 조선직은 그 이조의 나쁜 습성, 우리의 나쁜 습성만 가지고 그것을 행세하려고 하는 그 나쁜 것을 가지는 사람이 조선직이죠. 그래서 이게 말을 볼 때, 자, 그애들이, 일본 애들도 우리의 똑똑하고 우리가 어떤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자기네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 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한테 그렇게 안 했어. 또 중국 그 짱깨들한테 그렇게 안 했어. 우리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동료의식이 있었던 거죠. 똑같다는. 그러니까 합방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탈취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어울려서 나가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네들 일본이 마음은 그렇게 그런 말을 했지만은, 근데 그 가능성은 일본 자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한테 있다는, 조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왜? 그네들은 우리 상무사의 역사를 어느 정도 완전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가 바로 고조선의 왕족 계통의 왕족이 직계가 바로 내려서 세운 나라가 신라였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 가야도 역시 마찬가지니까. 그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내세울 수 있는, 아시아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이 니판을 깔아준 거죠, 일본이. 그러기 위해선 조선징의 그 흔적들을 없애야 됐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일제시대 때 공부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것을 알고 그렇게 공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징이 나쁜 습속을 그대로 간직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좌빨들이에요. 좌빨갱이들이죠. 그러니까 문제유의 그런 잡종들이죠. 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면서 자기네만 해먹으려고 다 하고, 또 이렇게 한 것이 하늘을 두고 부끄러운 일이니까 자기 벌받지 않기 위해서 검수완박, 검찰 수사가 완전 박탈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하니까 또 외국 사람들이 OECD에서 또 이야기를 하죠.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정신 빠지는 내정 관습이다. 자, 이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좌파들이 쫌팽이들이라 가지고 겁이 많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얘기하면 이거 아닌데 또 태세 전환을 할 수도 금방 하게 됩니다. 왜? 안 그러면 다시 자기네가 설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요? 우리가 세상에 내세울 수 있도록, 자, 우리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쁘게 했던, 좋게 했던, 관계없이, 하여튼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부? 내 몸을 만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을 만드는 공부의 우선적으로 뭐냐죠? 역사의 진실적인 사실을 바로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몸이 굉장히 아파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할 때는 어떻게 내 몸을 처치하는가, 그 몸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스스로 갖춰야 됩니다. 모두 이상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다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재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길을 기출할 때 이건 어디다, 이건 어떻게 하다, 이건 이렇게 된다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맨 처음에 아플 때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있을 땐 그것이 생각이 나죠. 이것이 주입식이 자기 몸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원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역사 공부도 하지만 몸을 공부하게끔 또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게 주안점이냐, 어떤 게 제가 한번 그 수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강의가 하고 싶은 내용들이 엄청난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가 강의만 할까요? 제가 몸을 어떤 치료하는 이것도 치료는 하지 말고 이것만 공부할까요? 그러니까 싫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 내용이 뭐 한 3시간 하는 중에 강의는 한 1시간 40분 뭐 이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몸이 되어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여기 들어올 때 얼굴이 환해지는 거 보고 그래도 잘했구나. 제가 지금 예전에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이 형님이라는 사람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그 강의만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형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치료를 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치료는, 이런 기초는 보통 어떤 이 현실적인 공부를 해서 속세적인 공부를 해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속세를 떠난 공부를 해야지 어느 정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오늘 준비한 강의를 하면서 가장 미적미적하고 안 넘어가냐. 이게 딱 보니까 열불이 나요. 2조의 역사를 들춰낼 때 2조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그것을 밝혀주려니까 이걸 보면서도 열불이 나요. 이렇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어 버렸는가. 이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빠져서 거기서 몰두하게 되면 이런 미친놈들이 정신병자들이 되구나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공자학교를 세워가지고 뭐 난리치는 자체는 뭡니까? 나 미친놈이야 표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독일에서도 유럽에서도 공자학원을 퇴출시키고 미국에서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끔찍도 안 하죠. 그러니까 뭘 보고 뭘 생각하고 하는 건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듣고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왜? 자기 것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파 보면 또 다른 게 무엇인가? 눈을 돌려보는데 안 아파 보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너무 현실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못 보죠. 자, 여기 오시는 분 중에 어떤 한 분이 그분은 도저히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공부를 하는 그 자체를 보고 나서 자기의 이때까지 그 살아왔던 과정을 떨쳐버리는 그걸 보고 이분 참 대단한 분이구나. 그렇게 또 생각되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이제. 자, 유사 이래로 중국인은 우리를 따라하고 DNA가 심어져 있는데도,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역사, 공구가 써놓은 역사적 내용을 보면은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모르죠. 중국은 우리의 상국이죠. 박원순이나 문재인이 말했듯이, 그렇게, 중국을 따라하는 것이 최상위,
어떤 덕목인 줄 알고 살아왔죠. 그것이 뭡니까? 유교, 그 조선의 폐습이에요. 자, 조선의 폐습을 따라하고 싶은 그 욕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얘네들, 자, 문재인 유의 조상들이 다 노비나 천민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네들이 518년 동안 사람 대접 못하고 살면서 죽을 때, 아, 나도 양반으로서 사람 대접 한번 하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 뜻이 그 DNA로 해가지고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아직까지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나도 중국을 좀 띄우고 우리를 깔보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자, 문재인이 어떻게 중국에 저렇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와서는, 외국에 나가서는 뭐 왕따 당하면서 이 나라 와서 큰 소리 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 웃긴 거죠. 자, 못난 놈의 표상이 뭡니까? 강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개 숙이는데 조금 자기 힘들 때 가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냉대를 하죠. 그것이 약한 놈의 어떤 표상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제가 이제 쭉 그렇게 공부를 해왔으니까 3년 동안 이제 더 어느 정도 아시고요. 아, 왜 이게 중국에 우리 따라오고 싶은 DNA가 심어져 있다는 의미 자체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조는 어릴 적부터 중국 화족, 그러니까 명을 따라가야 한다는 종농 교육을 시켰다. 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조의 패습을 그대로 따라한 게 뭡니까? 정교조예요. 아, 얘네들 교육 가지고 우리를 올가 매면은 되겠구나 해가지고 전교조가 김영삼 때부터 이제 해가지고 화랑을 치게 됐죠. 활개를 치면서 사람들한테 다 이 중국의 종놈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학생으로서 살아갈 그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게끔. 자, 우리 때는 교련 2시간, 체육 2시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새 그렇게 하면은 또 난리 나죠.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체력,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친구끼리 우애도 있게 되고, 그러면 어떤 틀을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이 요새 없죠. 그러다 보니까, 빗나가는 학생들은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단지 먹고 사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근데 먹고 살면은 그것이 전부 답니까? 자, 먹고 살고 또 어울리고 같이 부대끼며 웃으며 살고 또 문화라는 것, 어떤 고상한 더 나아갈 수 있는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그 자체가 진짜 삶의 가치가 될 수가 있고 삶의 어떤 목표도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자, 삶은 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욕구가 삶을 이끄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얘들은, 자, 보세요. 염제 신농시 조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 경록을 했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사람들 몸이 약하니까 또 뭐였죠? 약을 조제하고 한약에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아플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공부를 하고 널리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중국 화가족은 어땠습니까? 있는 거 빼갖고 약탈하고 이렇게 하면서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습속이 있는 종족이 끼리 서로 이렇게 싸우지 말자, 이런 합의하에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을 하면서 이게 섞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좋은 점은 담고 나쁜 점 버려야 할 건데, 그렇지 못하고 좋은 점은 좀 뭐가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급히 빠르게 표시날 수 있는 악한 면이 빨리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악한 면을 자꾸만 해가지고, 그 악한 면이 자꾸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그걸 보면서 반면 교사를 보게 되죠. 아, 저렇게 하면 안 된대? 아, 저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명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코 갈등과 투쟁이 우리 삶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이끄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고상한, 그러니까 보세요. 살게끔 그것도 평화적으로 살고자 하는 본성이 그 모태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다. 문화예요. 문화에 대해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 양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듯이 단지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은 자연 원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생존을 위해 살다가 좀 가지게 되면 의시되고 싶고 남을 내리누르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인간이나 민족은 문화가 결여된 족속일 뿐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의 문화나 중국 화족의 중국 문화라는 것이 다 이방족, 이족.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염제 신농시족이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직접 그것을 정복해가지고 우리 것을 만들고 그게 우리 거야.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 화족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인들에게는 역사 반만 년 동안 문화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족속임을 알 수 있으며 중국을 까고 아주 맨살이 드러날 수 까도 들여다보면 중국에서 우리 중화 문화를 일컫는 것은 다 중국이 말하는 오랭캐들이 만든 문화를 자기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야, 중화 문화. 자,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중화. 예, 물론 이제 가찰했지만, 예, 무골 중자를 써가지고, 중화. 이것이 순임금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중화란 이름이 역시 중화 똑같아요, 발음은. 그러니까, 이것이 순임금의 이름에 나왔어. 이름이고 또 한이라는 이름도 순임금의 이름입니다. 아, 중국과 한이 이제 같이 하나가 되는. 자, 얘네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네가 주체가 돼서 이 중국과 한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중국 한일이 다 같이 하나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걔네들의 생각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력으로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문화의 힘으로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문화의 힘으로 하는데 그것이 문화적 습득을 하는. 자, 우리한테 안 따르면 다 죽여버려요. 누가 죽이느냐? 하늘이 죽여버립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자, 빌 게이츠가 죽이는 거예요. 빌 게이츠 그 무리들이 죽이는 거죠. 왜? 병을 뿌려가지고요.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단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병이 돌 때, 자, 천연두가 돌고 나서 좀 몇 주나 몇 달 후에 급살이 돕니다. 급살 때 제가 죽으면, 그래 죽게 되면은 그때 가서 알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살벌하게 이야기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살고 죽는 문제가 바로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네가 뭔데? 너는 살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이미 초탈해버렸죠. 초탈해버리고 이미 살면서 많은 죽음까지 가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두렵지도 않아요. 내 자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은 하늘이 이렇게 공부시킨 거예요. 하늘이 공부시킨 사람은 절대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늘에 제가 건방지고 만약 겸함이 없어지고 난 뭐야 이게 할 때 그때 나는 내 목숨 걷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절대 저를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갖은 추체를 부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일 수가 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야, 걔네들의, 이런 짓 하지 마라. 어디 가서 좀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남의 것을 좀 배려 좀 하고, 또 네 욕심만 부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은 개 보고, 옆으로 걸어다니는 개 보고 똑바로 걷는데 왜 맨날 그래 옆으로 거니? 똑바로 걸어라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부자연스럽게 될 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지 그것이 부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부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반만 년 동안 쌓였던 그 세포 속에 저장된 그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자, 우리가 흔히 세상을 벌선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이 또 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보세요, 이제. 조선의 서당에서 맨 처음에 애들한테 천자문 공부시키자 하는 전 다 같이 가면 이거 공부하기 전에 먼저 동몽선습이라는 것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동몽선습. 그래서 이걸 몽자가 그래서 좋은 뜻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몽자가 어릴 몽, 속일 몽, 속이다. 그래서 이 동자를 볼 때 만약에 이것을 형용사적으로 해석하면 몽자를 어린 백성들, 그러니까 남을 속이고 남을 나쁘게 말하는 어린이들에게 먼저 학습을 한다. 근데 함을 그렇게 해석을 안 해. 형용사 뒤에서 앞을 이렇게 영어에는 대절이 있어가지고 형용사처럼 이렇게 또 쓰기도 하지만 투부정사도 있고 그러지만은 영어 한문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멍해지게 만드는데 먼저 학습시키는 거. 이게 동문선습이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정신을 잃게 만드는, 그러니까 깨쳐주는 게 아니라 기만하게끔 만드는 습성을 배우게 하는 책이 바로 동문선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석을 이 한자어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확 달라져요, 뜻이. 또 컴마를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자체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깊게 공부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고급문을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주신 책이 하나 뭐가 있냐면은 각 시대마다, 그러니까 한대, 당대, 송대, 이렇게 이때 해석 청대까지 해석을 어떻게 하는 해석 방법을 이야기한 책을 봐야지 중국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을 기만하게 하는데 할 수 있는 먼저 습성을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도둑놈으로 만드는 그 책 중 책이라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도둑놈이 되게끔 만드는 책이 맞습니다. 자, 서당에서 천자문 다음에 가르쳤던 어린이들의 한문교재. 자, 조선 중종조의 박세모가 저술했다고 알려졌으나 민재인이 지었다는 설 외에 이들 둘이 지었다는 설도 있다. 썰이에요. 자, 동문선습은 이조시대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역사 및 교양 과목에 관련된 책이다. 동문선습 총론이 아래 부분은 중국의 사망고제로부터 명대까지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데 우리 눈이 아니라 중국 놈들이 관점에서 쓴 내용이고, 자, 그러니까 그때까지 역사를 기술해도 공자의 그 이야기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공자가 최고고 공자 이사가 또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당연했죠. 이런 책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양반들이 철저한 사대주의로 무장하게끔 이주에서 얼마나 조정하였던가를 볼 수가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말 자체의 개념도 어그러뜨려 말 자체의 본뜻을 저버리게 됐다. 자, 우리의 역사를 비틀은 것은 그런 어느 정도 잡으면 돼요. 근데 말을 비틀어 버리는 것은 이 짓을 누가 잘하죠? 지금 좌빨들이 잘하죠. 더불어민주당. 뭘 더불어요? 말을 비틀어요. 자기끼리만 하면서 더불어래요.
더불어란 말이 얼마나 예쁩니까? 예전에 열린 우리 다리라는 말이 있을 때 우리란 말이, 자, 우리란 말이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또 이번 얘네들이 더불어민주화 더불어란 말도 굉장히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말을 아주 아름다운 의미를 굉장히 더럽게 만들어버리죠. 그게 빨갱이들의 습성이에요. 지금, 중국에서, 아니면 북한에서도 말을 좋은 말을 다 가져다가 다 나쁜 의미로 인식하게끔 만들어보지 않습니다. 그 말의 대표적인 인민이란 말이니까 사람인 백성. 얼마나 고상합니까? 국민이란 말보다 사람을 먼저 내세운 겁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 말 자체도 뭡니까? 인민하고 또 이번에 청와대 집무실을 뭐라고 해요? 피플스 하우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피플스? 그것이 바로 인민의 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윤석열도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어울렸던 사람들은 그렇게 벗어나지 못해요. 한번 죽어야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것은 원문을 안 읽고, 자, 그냥 내용을 보세요. 태극이 스스로 생성하여 조판. 조판은, 이 조차는, 쪼갤, 7조입니다. 이게 7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쪼개어 가르다. 생성하여 갈라져가지고 음과 양이 처음 나누어지고 오행이 서로 생성하여 먼저 리와 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근데 리와 기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치만 가지고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이 길을 논할 정도가 되면은 사람 몸을 손금 보듯이 보고 치료를 할 줄 알아야지 기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다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아, 기가 어떻게 흐른가. 기의 흐름을 보고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럼 전혀 다른, 제가 제 몸을 치료할 때도, 아, 기가 어디에 막혔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곳에, 거기에 막힌 쪽을 띄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우는데 어디 아프면 어디에다 뭘 해라. 딱 하면 치료가 안 돼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어느 정도 되면은 막힌 길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가 돼야지 사람을 치료해도, 그러니까 거의 죽을 사람도 치료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능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과 문물이 넘쳐나고 이에 성인이 먼저 존귀한 자리에 올랐다. 자, 성인. 이 성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우리보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 말의 어원을 알아야 돼요. 이 성인이라는 게 뭐냐? 이 성인은 소리 성자인, 이게 성인, 소리 성자인을 계속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도덕적 인격을 완성한 지구의 문화인. 자, 도덕적으로 인격을 완성한 도덕이란 자체도 뭡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 규범이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틀입니다. 이미 공부한 사람은 이 틀을 넘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인이 예지신 할 때 이게 오상이죠. 오상은 어디에 따라 오행에 따라서 따라온 거죠. 그죠? 이는 봄을 얘기하고 얘는 여름을 얘기하고 얘예요, 얘. 이게 도덕이죠. 그죠? 여름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하기 때문에 얘를 갖춰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왜? 넘나들지 않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을이에요. 자, 지금 의가 내려치는, 의는 뭡니까? 얘가 예쁘고 착하고 해서 살려주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내려치는 겁니다. 되지 않았으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치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은 조금 더,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런 마음조차도 전혀 생략하고, 그냥 되어 있으면 살리고, 되어 있지 않으면 죽이죠. 아주 가차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생각을 잘못하는 거죠. 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문자학 연구에서는
최근 발굴된 노자 백서에 따르면 고본인 갑본은 성인을 성인으로, 자, 이게 소리성자죠. 그렇죠? 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즉 성이란 그 신이 소리를 들음이란 들음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은 다 성인이란 얘기입니까? 자, 무당이 듣는 귀신의 소리는 4천도 5천도 못 올라간 9천에 떠드는 귀신들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무당이에요. 그러나 아주 하찮은 인간들이죠. 적어도 이 성이란 말은, 신의 소리는 적어도 5차원 이상,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 10차원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신이 되는 거죠. 자, 신의 소리를 들음. 자, 이렇게 공부하고 이걸 들을 수 있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5차원, 6차원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자, 성이나 고친다. 자, 자기가 듣고 싶다고 듣는 게 뭡니까? 이 마음에 그것이 와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닿는 것은, 마음은 신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신이 드나드는 문인데,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차원이 높은 신이 와서 응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이나 곧 신탁의 소리를 듣는 무당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자, 공자가 성인이 후회라는 말은 곧 무당의 집 자손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존귀한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알고 있는 공자가 보면은 존귀합니까? 천하의 나쁜 놈이죠. 환부역적, 저기 조상을 팔아버린, 아버지 쪽을 팔아버린, 그리고 엄마 쪽에 붙어버린, 역사를 그렇게 왜곡해버린 천하의 못쓸 놈이 바로 공자입니다. 자, 공자를 이렇게 띄우는 중국에 공자 외 띄울 인간이 없어요. 적어도 공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려면 저는 순자로 봅니다. 순자의 그 학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13세기에 많이 책이 넘어가지고 제자백과의 책이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민주란 개념, 박애란 개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법이란 어떤 체계, 그러니까 법과 사상, 그러니까 뭐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 뭐 이런 것이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여름 시대를 어떤 규모 있게, 어떤 절제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순자예요. 그러면 공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순자의 제자들이 또 이사라든지 한비라든지 법과 사상이 대가 되고, 또 중국 천하를, 그 당시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사상적 바탕을 만들죠, 이사가. 자, 그런 사실들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순자는 공자의 또 제자이기도 하니까, 공자가 제자 바로 직계는 아니고 그냥 공부를 했던 사람이죠. 저 보세요. 천황씨, 지왕씨, 인왕씨와 유소씨와 수인씨가 태어 시절이, 자, 이것은 제왕세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책을 보세요. 한번 이러한 성이다. 석의 문자가, 자, 저번 시간에 보세요. 석의 문자가 나타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상고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지금 내뱉는 말이 거짓이란 말이 될 수도 있다 말이다. 그러니까 불가고, 상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있는지 없는지. 자, 이 석에, 계란 저번에 방송 안에 강의했던 내용을 좀 갖고 왔습니다. 자, 황제식이 사관이 개서. 자, 황제가 먼저입니다. 나이가 더 많습니까? 염제 신농씨가 더 많습니까? 염제 신농씨의 사위가 황제고, 황제의 장인이 염제 신농씨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이가 많습니까? 그쪽에서 문자를 봐서 그걸 따라해가지고 해봤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서라는 건가, 어떤 일을 했다 표시만 한 게 개서예요. 개서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신농씨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써버린 거죠. 개서를 만드는 기록은 믿을 만한 것이다. 방구는 한서 고금 인표의 서문 중에서 말하기를, 개를 적었다는 기록은 선민들이 가히 얻어 들을 수 있던 바로 경륜을 가리키는 명칭이다라고 했고, 당나라 언사의 고주에는 계란 나무의 세계 이를 적은 것을 말한다고 했다. 자, 나무의 세계에 이를 적은 것을 말한다. 이 자체는 뭡니까? 그냥 뭐 했다, 표시한 거예요. 또
춘추자전에 보건에게 점을 치게 하니 그가 이를 황제가 판치에서 싸울 때와 같은 징조가 나타난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기원전 2500년 전에 이미 전복을 기록한 문자가 있었던 좌증이다. 만약 상고시대부터 개서의 기록이 전해 내려오지 않았다면 진나라의 사가들은 절대로 이러한 전복의 징조를 아무런 근거 없이 제목대로 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는 근문 외의 개서에 대한 존재에 대한 논증이다. 자, 우리가 어떤 말이라도 그냥 유행처럼 말은 그 당시, 그래서 1년이 됐던, 한 달이 됐던, 10년이 됐던 말을 쓰면 그 말이 어느 정도 가치가 없으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말이 어느 정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면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자,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중에 머섬이라든지 계집이라는 말은 바로 고조선 시대의 사회적 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딱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쓰인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굉장히 평화시킨 것이 누굽니까? 바로 조선이에요. 이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중국이 역사에서 신농시를 감추기 위해 복희를 신농시 앞으로 빼내었고 양족이 문자를 만들었을 때 호종은 간단한 표시 정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미루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이랬더니 중국에 이런 게 있었어. 우리는 단지 중국의 것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애들한테 주입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세뇌를 시킨 거죠. 자, 복희시 18개, 복희시가 8개를 시작하고, 이 생각이, 이 웃긴 게 뭐냐면은, 복희시를, 우리가 여와 복희도가 있잖아요. 그 자체는 여와 복희는, 제왕색이 이렇게 나와요. 여와 복희는 남매이기도 하고 부부이기도 하다,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 잡으면 남매가 될 수도 있어요. 좀 먼 친척이지만, 또 부부는 부부였으니까, 복희의 여와잡이 여와와 같은 동등한 때예요. 여와는 염제신호시의 5대째 손녀입니다. 자, 우리가 또 제국 때부터 그 60갑자로 쓴 기록들이 다 나옵니다. 60갑자는 해와 달이,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하고 땅 기운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적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알려면 적어도 농사를 짓고 뭔가를 할 때 이게 아마도 60갑자가 아마 신농시 때 이미 만들어진 게 아닌가 미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석의 문천을 만들어, 아까 석의 문천 나왔죠. 그냥 석이 나오고 만들어 결승에 결승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맺다라는 얘기죠. 자, 문자 이전에 오진법의 셈법으로 줄여 묶어 세만하는 신법. 그러니까 세만한법. 그러니까 그냥 이 오진법으로 셈법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시장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물물 교환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같이 사고 팔고 한 어떤 화폐가 나왔다는 얘기. 화폐는 언제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저는 또 얘기했죠? 자, 염제신흥 때는 주패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김조시는 뇌패 이렇게 되고 황제 때는 도패가 나왔다고 그랬죠? 도패, 칼도 죽인 거예요. 자, 신동시의 쟁기가 보수를 만들고 이해를 제줬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청천강, 그러니까 살수 대첩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 안 맞아요. 말이. 자, 황제씨가 방패와 창을 사용하고, 방패와 창을 왜 사용합니까? 싸워야 되니까. 배와 수레를 제작했으며, 달리과 삼법을 만들고 의미를 제정하였다. 이들이 사망이며 덕을 극진히하여 세상을 다스렸다. 자, 덕을 극진히해서 세상을 다스렸습니까? 우리가 그때의 어떤 고조선에, 그러니까 오제 봉계에 나왔다. 그것이 고조선 봉계예요.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면 그때 정치준이 엄청나게 살벌했습니다. 근데 덕을 극진해서 세상을 다스렸다? 이미 여름 시대가 되고 어떤
규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세상인데 덕으로 다스렸다.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신 세종이 덕으로 다스렸다 이 얘기를 하죠. 세종 덕으로 다스렸습니까? 장반끼리만 그렇게 했죠. 일반 백성들에게 굉장히 혹독했죠. 소, 전옥, 제국, 제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걸 공부했으니까 소담에 전욱이 맞고 맨 처음에 염제신농씨. 자, 염제신농씨는 딱 빼버렸어요. 왜 뺐느냐? 염제신농씨의 사이가 황제이고 황제를 내세운데 염제신농씨 얘기하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소를 썼는데 우리가 옛날 소 김처지하고 대단하게 생각을 했죠. 거기서 이제 김유신 장군 비문에도 뭐 그렇게 있다고 해서 소 김처지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 외가를 내조로 투탁을 한 거죠. 전욱 때문에 누가 했습니까? 제국 때문에 누가 했죠? 제지가 있죠. 제지를 이야기하면 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곤을 이야기해야 돼요. 자, 제지는 곤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제지의 장인이 곤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곤까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곤은 우리가 이 중국에 써놓은 중국 놈들이 써놓은 사설이 어떻게 됩니까? 곤은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또 나오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요, 제순 이것을 오제라고 합니다. 자, 각각 그 책마다 오제를 이야기할 때 다 달라요. 자, 고도와 기와 직과 계가 요임과 수림을 보좌했으니 요와 수림금의 다스림이 모든 왕이 으뜸이 되었다. 자, 요가 우리 근문에 뭐 어떻게 나왔어요? 올빼미 아주 맹조로 나와 그려져 있습니다. 그마치 아주 사악한 아주 독한 사람이 요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이 자기 아들에게 제한테 왕위를 물려주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체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첫째 아들이 성축, 그다음 일렬 여시 두 번째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왕위를 물려줄 때가 없으니 자기네가 왕하려고 지혜를 그러니까 곤은 뭐냐? 곤은 양자니까 내가 왕하겠소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곤이 내세워주면 곤이 내가 안한테 돈 받고 그 내용이 근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곤이 돈을 받고 200분이가 받고 제지를 왕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섭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8년을 하는데 8년 동안 그러니까 요가 또 가서 다음에 왕이 올 사람 중녀 추호시를 가가지고 싸움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내려와서 제주도 내리고 자기가 왕을 하죠. 이렇게 표독한 사람이 바로 요예요. 그러니까 모든 왕이 이렇게 이제 애들 가르쳤죠. 공자는 서경을 정리할 때, 자, 당우, 당요, 우순, 이렇게, 우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시대에서 시였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거 보세요. 요임금의 성이 도당이고, 손임금의 성이 유씨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세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동방의 역사를 포태했고 우리는 중국을 따라야지 우리가 우리 것을 내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자 박원순하고 또 문재인이 이런 말을 했죠. 그렇게 하니까 박원순이 중국은 말이요. 우리는 그 엉덩이에 붙은 팔이다. 보통 그 말의 엉덩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맨날 깨끗한데, 그 엉덩이에 파리가 붙었다는 얘기 뭡니까? 엉덩이에 똥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파리는 똥파리라는 얘기죠. 근데 별 볼 일 없다. 아니, 우리 민족을 이렇게, 자, 중국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서 같이 보조를 맞춰가 뛰어가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똑같은 놈들이에요. 이주의 어떤 이 사대부들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라고 박원순이 말했고, 문제는 2017년 2월 12월 북경 대학연설에서 중국은 높은 봉우리이고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하면서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대국 중국과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고 한 그 말은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모르고 더 철저한 종놈 의식이 뿌리가 깊게 내려 그 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사람한테, 그러니까 종놈에서 내가 좀 하겠다는데 니들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줄곧 하고 싶었죠. 줄곧 하고 싶고 계속 좌파들이 정권을 쥐고 이렇게 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갑자기가 아니죠. 자기들 생각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좌파들끼리 해먹으려고 이미 이제 다 짜놓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조작을 할 것인가도 다 해놨는데 감시단이나 감시하게 할 그 일을 못하게 했죠. 자,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보십시오. 사전 투표할 때는 그 이재명이 앞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본투표가 하면서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했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단지 0.7%죠? 라고 이야기하면, 만약 그 정도면 다시 재검표라도 재검표 안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조작을 심하게 했던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 결과를 보고 아마 문재인은 오줌을 지렸을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뜻대로 잡놈들의 어떤 생각으로 되어지지 않는 나라라고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내 자신을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누구지? 우리는 단지 이 조그만 한반도에 사는 그 조그만 나라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거기가 끝나는 겁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반만년 문자를 공부하면서 제가 왜 그렇게 그 애들을 가르쳐 좀 줄이고 여기서 몰두했느냐, 여기서 진짜 꼭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세상에 이름 떨칠 수 있는 기록들이, 표시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진짜 그때는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아마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계속 책만 봤으니까. 다른 책을, 그러니까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학교 공부는 소홀히 하게 됐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애들이 지금 좌파들이에요. 자, 문제는 비롯한 좌파 자신이 2조 518년 동안 사람 대접 한 번 못 받고 죽은 그들 조상이 맺힌 원통한 한을 풀고 있으면서도 그 의식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런 말을 하게 한 것이었다. 자, 그 당시 우리 조선을 어떻게 봤느냐. 자, 그 당시 이분이 그 시어도 루스벨트, 이 사람이 1800년대 후반 때 대통령이었죠. 미국 26대 대통령인데, 한국은 부패되었고 무능하다. 한민족은 문명이 되진 미개연이어서 자치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맞는 게 바로 이조에 그 공잘맹잘한 공부를 해가지고 만든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족할 수 없고,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정조가 대단한 임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어떤 짓을 했느냐. 정조가 사상천자 조사 학문은, 그러니까 그 정조 때, 뭐 박제가라든지 뭐 이덕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근대사 청나라에 가가지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하려니 책을 많이 저술하고, 아마 그때 그걸 받아들이게 했으면 우리는 조금 더 급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공명을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자기 왕권이 위태로우게 되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봐서 요새 또 뭐 이제 세종대왕도 뭐 그 나쁜 세종을 세종대왕이라든지, 이 정조를 보게 되면 정조가 조선 학문을
완전 통제해버렸는데 조선은 정조가 사상총정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 정조의 아버지가 뭐죠? 사도세자죠. 사도세자가 왜 죽었습니까? 서양 문물에 기독교 사상이 그냥 천주하게 돼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죠. 그걸 알았죠. 그래서 말한 우리의 아내는 죽여버렸죠. 어떻게 죽였습니까? 뒤주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여버렸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으니 정조는 그렇게 하면 안 됐구나. 그래서 사상이 통제를 했죠. 그런데 정조 대항해가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고가 굉장히 그러니까 정조 때 이때 이을 겁니다. 이분이 바로 그래서 이렇게 맞는 게 이런 말을 한국은 부패되었고 무능하다. 한민족은 문명에 뒤진 이것이 이조의 이씨 조선의 작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주 이씨의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주 이씨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참, 그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좋은 사람도 많고 괜찮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상역 때문에 이런 공부를 절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왔던 전주 이씨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쪽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조 때도 대륙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대륙사는 중국사예요. 대륙사를 공부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철저한 중국의 종로로 만들기 위해서 대륙사를 공부했죠. 자, 이제는 우리 다시 대륙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대륙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선생국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현 인류를 포태했던 문명을 포태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직계 선조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조상을 잘 두었기 때문에 또 조상이 그 DNA를 받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이 자신을 개발시키면서 개발시키고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고양이 됩니다. 영적으로 고양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귀신을 다루게 돼요. 귀신에 얽매여서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다루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지극한 마음을 하면은 그게 돼요. 자, 멀리 있던 사람이 아프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은 뭐 때문이냐? 그 귀신을 다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귀신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자, 귀신이 만약에 보이면 더 이상 공부 못합니다. 안 보이고 그 느낌으로서 그 말로서 생각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남조선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남조선에 살고 있는 조선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한 우리 이 남조선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눈을 틔우고 이제 다시 대륙을 안 올 수 있는 대륙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자, 사실 먹고 사는 데만 치중할 때 문화를 향하는 자체가 무리이고 물질적으로 탐하는 성향은 문화를 찬할 여지가 없는데 짱깨들은 돈을 좋아하고 물질에 탐하는 것, 그것이 영통한 다양한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구와 그 집착성이 너무나 강하고 현세의 복만을 바라기에 육적인 것보다 더 고양된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종교적인 인간, 물론 걔네들 영화 보면은 신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은 뭐냐, 현실에 어떻게 사느냐, 현실의 복을 위해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맨날 어디 되면 향표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에 매여있는 공산주의에 최적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고로 좌파들이 중국을 빠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중국을 빨다가는 낭패를 반드시 보게 된다. 이제 앞으로 오는 세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4차 혁명이 오면 좋습니까? 4차 혁명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왜? 4차 혁명이라면 모든 것이 노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기계가 대체하니까 많은 인간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딥스들이 그걸 생각한 거죠. 자, 전에 보니까 어떤 음식점에서 모든 것을 다 기계로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공장이 기계가 되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이제 모든 것이 그렇게 기계화 되어 버리면은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을, 그러면 이제 이런 육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능력이 퇴화됩니다. 퇴화되면은 그 수준에서밖에 공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뛰어넘으려면 조금 더 종교를 뛰어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종교란 게 뭐라고 그랬죠? 간머리에 보일 시자예요. 가시 보일 때까지, 가시 뭡니까? 신이에요. 가시 보일 때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가시 누구죠? 염제신농시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대 문자, 그러니까 반만년 문제에서 이 염제신농시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분이 나오고 그분을 이야기하면 이미 종교적인 것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유불선 기독교, 그 여타 종교는 이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더 영적으로 더 나아지는 거죠. 자, 그것은 뭐냐? 지금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곧 물질 세계, 즉 존재가 의식을 결정하는. 자, 이게 이 말은 낙빈 선생님이 쓰신 중국 상무사의 실론안에 딱 나왔어요. 존재가 의식을 결정하다. 존재 결정 의식,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에서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세상이 열리겠다. 의식이 생각대로 세상이 열려요. 자, 이렇게 만들려면 그 사람 어느 정도 영적인 능력이,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중국 영화에서 그런 신비한 일들이 그냥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것이 요새 영화로도 많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표상이 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자, 우리는 왜 대륙사를 공부해야 되는가,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서, 자, 이 글은 제가 한 15년 전, 16년 전에 한번 썼던 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왜 대륙사를 공부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제 황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자, 중국에서 반만 년 전의 문자를 역사 사실에 근거하여 풀이한 근문신을 저술한 닥빈이 선생님 나오시고, 이 한반도의 소남자 선생님께서 문망 빔을 토대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민족이 중국에서 동방 문명을 창조한, 동방 문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명이죠. 염제신농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자, 왜 제가 소남자 선생님에 대해서 또 얘기하냐면은, 자, 이 소남자 선생님이 그것을 분명히 하셨죠. 이것은 물론 이제 근문신고를 중국어로 썼지만은 그 자체 고문을 해석할 때 중국어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을 하시고, 조선이란 고조선, 그 오제의 시대가 바로 고조선 시대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우리말을 해야지 그 고조선 문자가 풀린다는 것을 알아차린 분이 바로 소남자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시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역사적 상황을 이야기한 것을, 그것을 우리 것으로
우리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 분이 바로 소남자 선생님이십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근본만을 찾아 우리가 누구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대륙, 더 나아가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도 고조선이 망하고 그 유민들이 서쪽으로 가서 그리스 문명과 기독교 문명 그리고 페르시아 문명을 낳고 은나라가 망하고 베링을 건너 아메리카도 이동해서 고조선 문명을 그 땅에 심었다는 사실이 문자로 또는 유물로 나타나기에 우리가 전 세계를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자, 우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에 사는 고조선 유민들이 이동사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세계에 사는 우리 민족의 이동사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마음속에 강하게 와 닿을 때 그 땅은 이미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다. 이거 뭡니까? 이제 의식이 존재를 결정해 버려요. 왜? 이건 사실이니까. 우리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어떤 능력이 생기지, 거짓을 사실로 이야기할 때는 미친놈이 돼요. 정신 빠진 놈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이조의 왕과 사대부 유생들이고, 지금은 좌빨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다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말을 말로써 그러니까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몰라요. 그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진리고 내 말이 하는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건 바로 자기 착각에 빠진 인간들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실이 왜 지금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은 터닝 포인트. 자, 물리학자가, 카프라는 물리학자가 그런 말을 딱 써서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세계의 세 번째가 두 번째가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을 원서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과연 몇이나 있을까? 많이 있겠죠. 그걸 보고 그 마음속에 확 와닿게끔 공부를, 그러니까 그 터닝 포인트 그 원서를 보면서 그게 와닿을 때는 전반적인 선천 역사의 종교 역사를, 사상적 역사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지 더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 되는 시점이에요. 바로 운동 방향이 틀려지는, 원시 반발의 근본 자리 뿌리로 들어가는, 그래서 뿌리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봐야 됩니다. 이런 걸 들을 수 있는 것은 축복받은 거예요. 이제 제가 이야기합니다. 뿌린 자가 다시 거둔다는 말처럼 이제 거둘 때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근본 자리에 대해서 더 숙지하고 사람 보면이 자세를 견제하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개 숙이고 오게끔 되어 있다. 왜 고개 숙입니까? 안 오면 죽으니까. 우리의 어찌 정신세계로 들어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제껏 세운 반도사가 만드는 다른 현행 국사는 우리에게 별로 흥미를 끌지 못하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넣어주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반도에서의 삶은 우리 역사의 반도 되질 않고 그 역사 반 이상 그 시간은 중국 본토와 전 세계에 고조선 문화를 심으면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한 시간이었다. 또 다른 한편은 그렇게 진이 멸망하기 전까지 중국 대륙에서 쟁피를 다투었고 이 반도로 넘어오는데 일부는 반도로 또 열도로 만주에서 흉노로 남아 유럽 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심지어는 게르만 대이동도 훈족도 역시 그 원류가 한민족의 근거 있는 자료도 내비치고 있다. 언제 한번 훈족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으니까 다 영어로 된 거죠. 예, 근데 그것도 한번 소개를 시킬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서로마가 멸망했던 원인이 뭐냐? 라는 그 수능 모의고사 문제에 나왔던 문제예요. 바로 이것은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기 때문에 게르만 대이동이 있었다. 흉노정이 못 내려오니까 서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서양의 그 학자들이 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좀 쉬워져서 뭐죠. 예전에 좀 어려울 때, 손이 좀 어려울 때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3들을 가르치면서 한 30년, 한 27, 8년 가르치면서, 내용, 좋은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마 그렇게 그 자료를 본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한민족이 동방문명을 동방문명이 아니죠. 개척함으로써 현 세계 문명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는 온통 서양에서 본 모습인데, 이를 사실 남아있는 이 유물로 확인 통해서 우리 눈으로 세계를 보아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아는 거예요. 딥스들이 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과 어떻게 해가지고 또, 접촉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자, 지금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동해시에, 자, 이 전시안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동해안인데요. 자, 이렇게 오고, 자, 여기에도 있고, 이게 이제 여기도 있고, 이게 동해시에도 이렇게 만들어졌고, 자, 여기에서도 남해바다, 엑스포에도 이렇게 전시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러한 사실들, 자, 여기도 있죠. 이렇게 전시안이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딥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이 전시안은 바로 누가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성축이 눈이 하나이죠. 그렇죠? 또, 눈이 두 개이고, 눈 두 개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일렬 여시를 이야기하죠. 자, 이게 다 고대사와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제 걔네들이, 그 딥스애들이 이미 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불과 어디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을 고대사를 풀어보면은, 다 이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게 보여지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냐. 지금 다 했습니다. 이제 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 내가 항상 그 말씀, 이 땅에 표상을 나타내고, 포지션을 나타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것을 눈으로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모른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보여야 또 되고요. 자, 우리에게서 배우는 세계사는 온통 서양에서 본 모습인데, 이를 사실 남아있는 유물의 확인을 통해 우리 눈으로 세계를 보아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 사고를 이 반도에서 생각 자체죠. 전 세계로 확장해야 우리가 바로 보이는 것이다. 자, 이렇게 봐야지 이 세상이 정확하게 보고 이제 새로운 삶을 갱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속에 내 자신이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갱생하지 못한 얘기는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특히 중국사인 경우에 중국 황제족 물론 그네들도 우리 외가족은 즉 외족이지만 주로 신동 염세시 즉 동이족의 자석들이 대륙 문명의 꽃을 피운다. 이제 사실 반만년 전의 문자를 풀이한 근문신고 상하편 전적집 화폐집 병명집 인물집 총 40몇 점 중에 화폐집을 여기 방송으로 보여주려고 한다. 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짜 짚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고증에 이어가지고 그것도 이제까지 보이지 못한 반만년 전의 문자를 풀이하는 내용 가지고 이제 이야기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화폐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하는데 그것이 계속 연결되면 그것이 현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것을 잘 보고 잘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근문신고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철저히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자, 이런 자료를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그런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느냐. 자, 이 근문신고를 해석을 하고, 해독을 하고, 또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중고한 실력, 물론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고가 형성이 돼야지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자체는 모두 다 제가 지금 하는 건 중국하고 영어 책이기 때문에 영어로 쓰여진 거 중국어로 된 책이기 때문에 이건 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볼 수가 없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렇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가지고 반만 년에 지금 청동기에 새겨진 문자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의심이 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몸이 되어져야 됩니다. 몸이 되어지게끔 만듭니다. 이제는 너무 몸이 기가 탈진되는 그런 못 봤습니다. 왜? 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렇게 해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되는 거 보고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야,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간으로 다시 전환이 되는 터닝 포인트에 되는 시점이 너무 눈앞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자, 그 시점에 다 같이 손을 잡고 그 세계로 그 벽을 넘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야, 안녕히 계세요.